불정님들, 현해하는 후생선착위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성의 강연을 드리고 있는데, 중생세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이 문제 중에 우리의 가족관계, 존속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이 자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성이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성이 제안하는 거는, 주창하는 거는, 기대가 크면은 실망은 커진다. 거기에 더하여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 불정님들이 조금은 자각하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불정님들 스스로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완벽한 주체다라고 저는 단언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불정님들의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이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영위해 나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 노후 생활, 남은 여생을 영위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요소는 독립이다. 나 홀로 삶을 영위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그리고 노후 생활, 내 생이 마감 짓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독립적으로 삶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 하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근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땅 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땅 거지? 길거리에 또는 땅에서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가지고 연명하는 거지를 우리는요, 땅 거지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집 거지라는 말도 통용이 돼요. 이 집 거지는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 속된 말로 난장을 까는 사람을 집 거지라 그래. 그런데 누구는 땅 거지 되고 집 거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이 땅 거지, 집 거지에 대한 거성의 풀이는요, 본인 명의의 집이라든지 부동산 땅은 있으나 거기에 따르는 대출이라든지 빚, 저당, 근저당 또는 각종 압류에 의해 가지고 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해요. 내 재산권이라면 이 부동산을 내 임의로 마음껏 팔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집이라든지 땅,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나의 부동산이야, 집이라든지 땅, 이러한 집이나 땅이 만약에 정책의 변동이라든지, 지금 정책적인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과히 많지도 않은 이 보유분을 가지고 과다 보유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려 하다 보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변동률이 상당히 들썩여요.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거론했던 각종 저당, 근저당, 압류에 의한 그 금리의 상승, 이러한 난맥이 형성되면은, 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해요. 이제는요, 나의 소중한 이 부동산을 경매로 다 날려. 이 땅, 이 집들. 그래서 거성이 평가하는 이러한 부동산의 현실을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다. 작두의 날 끝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혹자의 불정님들은요,
아유, 나는 끄덕없어. 나는 뭐 노후 대책 아무 이상 없어. 이상 무. 자,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재산 내에 나의 재산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흔들어대는 이 복병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복병 중에 가장 큰 복병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거성에 한 달이 지인이 계셨어요. 이 지인은요, 젊은 시절에 사업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대로변에 번듯한 땅을 수천 평을 장만했어. 젊은 시절에 살았던 이 땅이 이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팔순에 돌아가시는 즈음에는요, 그 땅의 호가가 140억이야.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 땅을 정리하겠다 해갖고 매물로 내놨는데 그 와중에 어떤 건설업자가 140억은 비싸니까 120억에 팔면은 바로 매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짓겠다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거론을 하니까 그 어른이 싫다, 나는 140억 꼭 받아야 된다, 남는 게 없다 라고 해가지고 내고 요청을 거절했어 해가지고 거래가 불발된 상태에서 이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이 어른한테는요, 사남매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공동 상속을 받게 됐어. 그런데 이 상속세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땅에 설정된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모두 합산해서 공제를 해보니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사남매는요, 그 땅을 포기하고 나라에 기부 체납을 해버렸어요. 그 140억짜리 땅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땅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그거는요, 이 사남매의 학자금, 결혼자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 그 외에 이 자식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준 지원금이에요. 이렇듯이 거성이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불종님들에게 제안을 드린다면요, 만약에 우리 불종님들한테 땅이 됐든지 주택이 됐든지 아니면 건물이 됐든지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은요, 이 부동산의 수익성이라든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이 굉장의 기준은요, 우리 불종님들의 그 상황에 기인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부동산이 있다라면은요, 반드시 내가 살아생전에 처분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상속세라든지 그 외에 증여세의 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힘겹게 마련한 나의 재산이 폭발하는, 날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비단 이해 사례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에서도 부동산의 집이라든지 이 땅의 등기부를 보면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각종 대출에 의한 저당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또는 압류라든지 그의 원인은 내 자녀들의 학자금 또는 결혼자금, 그 중에 어떤 자식은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내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 대출로 인해가지고 내 부동산 재산이 깡통이 돼 있어. 이게 바로 땅거지 집거지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자, 인간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늙으면은 체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사업은 이제는
그 매출이 급감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아예 줄어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가 돼요. 그러나 내가 기존에 형성해놨던 만들어놨던 이 대출금의 이자라든지 원금은 계속 존재를 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자가 체불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요, 원금을 상환해라 라는 이 금융권의 또는 채권자의 채근이 굉장히 심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불가피하게 모든 걸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금 정도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현실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다고 내 재산을 축낸 내 자식이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다. 이런 얘기는요, 거성 여태까지의 인생 중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아주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 거성이 오만 군상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랬듯이 우리 청춘의 젊은 자녀들도 제 살기가 빡빡해.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고 오늘날의 경제 실상이다. 자, 내 자식이 혼자 나가서 독립을 해가지고 그나마 잘 살아주면은 그 이상의 고마움이 없어요. 감지덕지야. 그런데 요 근래 어려운 추세가 캥거루 가족이라는 말도 신조어로 등장을 했어요. 예. 자식이 도저히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의탁을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모습을 보고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자식들하고 함께 살아 좋게 했어요.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예. 자, 거성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앞으로의 내 생에 남아있는 내 인생을 철저하게 독립이라는 이 독립된 구조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독립의 준비를 하는 나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그리고 시류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정님들에게 미리 거론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독립된 자기 인생을 영위하려면은 우리 불정님들은 반드시 정도와 한도를 지켜라 라고 제가 강권을 드려요. 어렵고 껄끄러운 현황을 꼭 내 자녀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해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내 처지라든지 내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수능을 못한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감해져야 돼요. 단호해져야 돼요. 자, 이 시대가 이제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라든지 또는 체면, 이 자존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상황, 환경, 여건이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뒷받침 대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조금 전에 거성이 나열했듯이 이런 상황이 도래된다라면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다. 자, 누구는요,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고독하게 살고 싶고, 또 어떤 이는 폐지 죽고 싶어 가지고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요? 절대 아니에요. 나의 정확한 상황 현실을 가감없이 이해시키고 거론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그 형편이 안 되면은 먼저 NO!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그 의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관계가 나의 거절이라든지 나의 단호한 노 이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소원해진다 또는 그 관계가 어색해진다라고 해도 반드시 내가 내 주관을 지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독립이라는 이 대전제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예전에 종로에 파고다 공원이라 했어요. 지금은 이제 탑골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남역의 그 지하도 그 외에 동네 각 지역에 있는 공원들, 근린 공원들 굉장히 많죠. 거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는 시간을 보내고 소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은 노인네들을 이렇게 대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 인생에 살아왔던 과정이라든지 또는 행로, 그의 경험을 듣다 보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연루되는 문제가 자식들 문제야. 그리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이 자식에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사업 자금이라든지 그 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출 부분이 반드시 거론이 되더라.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2019년도에 자살 통계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거성은요, 우리 불종님들에게 거론을 드릴 때 대한민국의 한 해 평균 자살자가 15,000명 정도 그 정도다 라고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2019년도에 대한민국 자살자를 보니까 3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자살자가 3만 명 시대를 넘어가는 즈음에 다가왔어 이제는. 그리고 한 해 이 국민 대비 3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요, 불명예스럽게도 OECD 최고의 그 위상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자, 예전에 산업의 발달 시기에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상당 기간 수년간 거기에서 금메달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런 영광이 이제는 해지듯이 넘어가고 불명예스럽게 OECD 개발협력기구 중에 자살률이 수위를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국가 순위가 지금 10수년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급증한 자살자 중에 노인의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게 통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계와 더불어 62세의 여성 노인들,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38%래요. 노인 여성들의 38%, 40%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수치가 삶을 마감하고 싶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요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문제. 이 노령 인구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대요. 먹고 사는 이 기본적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살기 싫다. 그리고 살기 싫은 그 의지를 실행으로 이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급증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야. 자,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이 규모를 필요로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펼쳐져 뻥튀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구조가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잔존해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런 의식, 흥하든지 망하든지 크게. 자, 거성도 수십 년간 이 사업의 세계를 영위해봤지만은요, 이 사업이라는 건 성공보다는 망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크게 이루면, 크게 시작하면은 크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망하는 부분을 만회하는데 일평생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거성 같은 경우에 그 수치를 보면은요, 평균 3년에서 10년의 세월이 내 망하는 걸 만회하는데 허비가 되더라.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는요, 이 적당한 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도 그렇게 권유를 해 줘야 돼요. 자,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성장해 가지고 이 자녀에게 나의 의지를 필요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상당히 냉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평상시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때부터 자식들과의 그런 관계에 거래를 짓지 말고,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그리고 자식이 나에게 어떠한 부탁을 해올 때 과감하게 NO! 안 된다!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그 습관이 내 독립의 시발점이다 라는 것을 거성이 강조를 드려요. 자, 요즘에는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도 많아요.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기 요구라든지 자기 의지에 상응하지 않으면은 부모를 폭행을 해. 부모를 억압을 해. 돈 안 준다고. 자, 이러한 폐륜이, 이러한 인간 말종의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불종님들, 내가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주체로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길 저는